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촉법소년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형사법 처벌 연령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0세 미만의 경우에 굉장히 어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소년법조차 적용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10세부터 13세까지 그 사이를 촉법소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10호 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년원에서 2년 동안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 연령대고요. 그 다음에 14세부터 18세까지 이 나이는 우리가 범죄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고 형사 처분이 가능한데요. 소년법 특례 조항을 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만 가능하도록 형벌을 좀 낮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기사에서 가끔 뭐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 소년법을 연령대에 해당하는 거죠. 적용받아서 나오는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주목받은 10대 범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사주관한테 그것만 딴 말이에요. 네, 저 노란 우비 입은 분은 60대 여성이고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담배 사달라 이게 요구였어요. 술에도 막 걷어찹니다. 계속 괴롭히네요. 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부모 대신 자신을 길러주던 할머니를 10대 형제가 살해했습니다. 잔소리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빨랫줄에는 할머니가 빨아주신 손자들의 옷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7월 말 사건입니다. 차량에 경찰이 매달려 있죠. 도주 차량을 잡으려던 경찰관이 1km를 매달려갔고 운전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10대 범죄 영상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촉법소년들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절도 사건의 경우에만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이른바 담배 셔틀을 시키는 이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10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 소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의 경우에는 형은 18세, 동생은 16세입니다. 똑같이 범죄 소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중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범으로 처리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성이라고 똑같이 처벌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 감정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는 게 정의로우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소년기 시절, 청소년기 다 거쳤잖아요. 판단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는 나이에 따라서 또 몸이 성장하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1년이 나이 들었을 때 한 10년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때가 인생을 결정하는 나이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도 빠르고 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숫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이 상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3세 그 연령을 좀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한 모양이에요.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건수를 살펴봤더니요. 13세가 만 13세가 2만 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만 10세부터 12세까지 다 촉법소년이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연령대별로 다 비교해봐도 13세에 비해서 적게 최대 아무리 비교해봐도 한 10배 정도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13세의 나이대에 걸리는 연령대의 범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범죄 건수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봐도 강도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추행, 방화 뭐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3세가 거기 연령대에 걸려 있다고 하면 그 연령을 좀 낮추면은 처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형사사범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3세의 범죄 건수 자체도 늘고 점차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그래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정말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2008년도에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법소년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만 10세인데 이전에는 12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연령을 또 낮춰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령으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나이를 낮추게 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도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그 나이 때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12, 13세 아이들은 뇌 발달이, 특히 이제 전전두엽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건 결국 교정에서, 교화해서 건강한 사회 이론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인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독일하고 일본,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같이 만 14세로 돼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주별로 만 7세에서 만 14세, 굉장히 다양하고요. 프랑스는 만 13세, 그리고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이 가장 낮은 것 같은데요. 만 1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3살 정도 더 낮은 이런 일들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심판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2003년 9월에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의 입법 내에 비춰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헌재 판단도 한 번 있었군요. 근데 대선 주자들 공약으로까지 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주로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더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차라리 만 10세 미만으로 더 낮추자. 만 10세까지.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죠. 이전에도 법을 바꾼 적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 범죄 소년의 나이도 만 19세에서 지금 18세로 내린 거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범법 소년의 나이 만 10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세에서 10세로 낮췄고, 근데 지금 이제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3세, 요 기준을 조금 더 낮추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법안이 계속 발의는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뜻 지금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연령을 1살이나 2살 정도 낮추더라도 조건은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소년법을 적용하더라도 중범죄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때는 일반형법을 적용하자. 그렇죠. 촉법소년은 보통 이제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범처럼 처벌하는 이런 방안들이 보완책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은 확 처벌하면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 우려도 좀 있죠, 한편으로는. 일단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그 연령을 낮춰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텐데 그 검증이 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2018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 형사사범으로 처리해서 처벌받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낮췄다고 해서 범죄 그 발생률이 적어졌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법감정, 정의감, 이걸 생각하면 낮추는 게 뭐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증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왜 저희가 형무소라고 부르다 교도소로 바꿨잖아요. 명칭 자체도 교화해서 사회 이론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히나 소년범들한테는 교육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흑인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청소년 범죄율이 높을 때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청소년 범죄율이 뚝 떨어지더라. 이런 걸 어디서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특히 이제 촉법소년 정도의 나이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우리 흔히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의 인격체인 한 사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냐, 사회 문제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인데 그 약자에게 학대나 폭력을 가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을 과연 교도소나 이런 데 가둬가지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일원으로 다시 편입될 텐데 그것만이 능사냐.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만이 능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피해자 구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의 그 생애사를 보면 학대나 방치의 피해자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나이 때 어린 나이 때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 그 청소년의 책임으로만 다 물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복잡한 어려운 논의를 거쳐야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